나에서 앞에 하면 뺀 게 공차잖아요. 이 두 개 뺀 게 공차잖아. 그걸로 유도하셔도 돼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것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하셔도 상관없고요. 편견의 개념을 여기서 증명하셔도 상관없고요. 된 거죠? 됐어요. 등차수열 그렇고. 등비수열하러 갑시다. 옛날에는 그 수열이랑 여러 가지 수열이 좀 어려웠는데 수학적 기납법까지 최근에는 그렇게 어렵게 남지 않더라고요. 금년까지는 그랬거든요. 얘네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해봅시다.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덧셈, 뺄셈의 세개라면 등비수열은 곱셈, 나눗셈의 세개예요. 등차수열에서는 공차가 양수라면 증가수열이고 공차가 음수라면 감소수열 그럴 수 있는데 등비수열은 그게 아니죠. 공비가 양수라고 해서 증가수열? 아니잖아. 첫 번째 게 3이라고 치면 공비가 3일 때랑 3분의 1일 때랑 3일 때는 증가수열인데 3분의 1일 때는 감소수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에 따라서 증가감소를 판단하는 건 아니야. 등비수열은. 그건 이제 알아두시고 일반항부터 보도록 하죠. 얘는 n번째 항이 있대.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져 있는데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약속을 했었을 거라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물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놓지 않고요. 세 번째 항도 기준을 넣어보면 n-3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아래 n-3승 이렇게 써도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 포인트는 공비를 찾는 거야. 무한급수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n의 미수를 가지고 공비를 잘 찾아보자. 그랬었죠. 그랬던 것 같고. 끝. 두 번째. 등비수열의 고. 등비수열은 합을 하기 전에 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등차수열은 평균 곱하기 항수였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 그러면 산술평균이 기억나야 되지 않니? 왜? 이거 평균이라면서요. 가운데에 두면 양옆에 할까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2b는 a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b라는 게 2분의 a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b가 산술평균이잖아. a하고 c에. 그 등비수열에서는요. 세 개가 등비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이제 c가 있잖니. 굳이 표현해 보면 얘는 ar일 테고 공비 한번 곱한 거니까 너는 ar의 제곱일 테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곱하잖아.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이런 거 알잖아. b제곱은 a 곱하기 c에 이거를 알고 있잖아. 등비 중앙의 성질을. 근데 걔를 가만히 보면 그냥 이렇게 하자. b는 루트 ac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뭐냐면 a하고 c의 기하평균이잖아. 기하평균을 갖고 놀자는 얘기는 곱셈 나눗셈을 갖고 놀자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곱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해보자. 1번 a가 있고 ar이 있고 ar의 제곱이 있고 이것만 하자. 이거 곱하래. 이거를 좀 빨리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곱하면요. a가 3개 있고 r이 3개 있고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되는데 3개가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게 무슨 평균이라고? 기하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기하평균 이거에 항수가 3개 있는 거니까 3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는요. 평균 곱하기 항수였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곱에서는요. 기하평균에 항수승하면 된다고. 기하평균에 항수승하면 된다고. 곱셈 나눗셈의 3개니까 쓸게요. 기하평균에 항수승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기하평균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어. 또 해볼까? 4개짜리 해보죠 뭐.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게 있어요. 야, 기하평균이라는 건 말이다. 이게 가만히 보면 너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너랑 곱한 게 같잖아요. 이게 2개 곱하면 a제곱에 r세제곱이고 이 2개 곱하면 a제곱에 r세제곱일 거 아니야. 등차수열에서는 얘랑 얘랑 합한 거 얘랑 얘랑 합한 게 같았었잖아. 근데 기하평균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는요 곱이 같아. 차례대로 쪄서 곱해진 수열이니까 곱이 같은 거거든. 얘를 다 곱해버려요. 이렇게 곱하래. 그러면 a가 4개 있을 거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 R이 몇 개야? 5개, 6개 있는 거죠? R의 욕승 이렇게 할 거라고. 얘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기하평균의 항수성을 하기로 했잖아. 그럼 기하평균은 뭐야?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 때리면 되죠. 괜찮아요? 해볼까요? A제곱에 R세제곱이 있대. 거기 루트를 때리래. 루트를 때리고 거기에다가 항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을 거니까 4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제곱에 R세제곱에다가 2분의 1승이 될 테고, 이거 통째로 지금 본 거야. 거기에 4제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A제곱에 R세제곱이 되고 그거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고. A의 4제곱, R의 6승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하는데 등비수열의 곱에서는 기하평균의 항수승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하자고. 됐죠? 그렇게 됩니다. 합합시다.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했던 그 방법은 몇 급수 설명할 때 한번 한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야. 그래서 미분하면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어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도 특징이 좀 있지 않니? 어떤 수열을 딱 보고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닌지 알아먹을 수 있지 않니?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얘가 이때 A의 n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도록 하래. 등비수열이 된대. K가 얼마니? 답은 마이너스 3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깨뚫고 있으면 보인다고.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관계예요. 그 설명할 거야.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쓸게. 어떤 수열의 합이 있대요. 등비수열의 합이 있대. 공비 마이너스 1, R은 1보다 크대요. 공비 마이너스 1, 항수승 첫 번째 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R 마이너스 1분의 A라는 걸 네모라고 생각해.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왔죠. 지식이 좀 쌓여야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알자고. 네모를 곱해. 네모에다가 R의 n제곱이 있어요. 빼기 네모가 돼요. 항상 이런 식일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로 나와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라. K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비의 n제곱을, 공비도 2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공비 2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가 3이니까 뒤에 있는 숫자 이제 K는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런 거 알아먹자. 그 뜻이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K가 마찬가지야. 일반항이 등비수열이 나타내도록 되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K는 마이너스 6 그렇게 해야죠.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반수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공비의 n제곱은 일단 아니잖아. 3의 n제곱이 있고 3의 n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을 이쪽으로 보내면 6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K가 된다고.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6이랑 여기에 있는 K가 반수관계여야 되는 거잖아. K는 마이너스 6 그래야 된다고.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얘는요. 왼쪽 거 갖고 할게. 얘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AN을 구해. SN에서 SN-1을 빼. 근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3 곱하기 2의 n제곱이 있고 플러스 K가 있어요. 넣어서 빼기 3 곱하기 2의 n-1승 플러스 K가 있어. K는 날려. 너는 3 곱하기 2의 n제곱 원래 푸는 방법도 알아야 돼.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식 복잡하면 공통인수로 묶기로 했으니까 3 곱하기 2의 n-1승으로 묶었어요. 앞에는 1이고 아니구나. 앞에는 2고 뒤에는 이제 1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죠. 일반항을 구해보면 3 곱하기 2에 n-1승이 돼. 근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또 비교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식을 1번식이라 하자. 여기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2번식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a의 1은 3이라는 소리고 2항성은 1이니까 1번식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s의 1은 반드시 a1이어야 될 텐데 걔를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더하기 k잖아요. 6 더하기 k가 된대. 근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로구나.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 방법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충 찍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닌 수열에서는 전부 다 이 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아셨죠? 그렇게 등비수열 합의 구조나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의 구조는 알고 이제 진행을 하자 그 뜻이고요.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 10분 쉬세요.